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오늘은 사주 명리학의 아주 흥미로운 개념, 천간합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해요. 네, 이게 단순히 운세를 보는 걸 넘어서요. 마치 화학 반응처럼 서로 다른 기운이 만나서 전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원리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또 우리 삶의 재물이나 명예 같은 중요한 가치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비밀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사주 분석의 핵심적인 변화 이론, 바로 천간합인데요. 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청취자분께서 특히 어떻게 이게 생산적인 결과로 이어지는가, 이 부분을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천간합의 기본 공식부터 시작해서 각 조합이 가진 독특한 성격, 그리고 이 화학 반응을 방해하는 요소들까지 그 작동 원리를 아주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볼게요. 네. 천간합이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네. 자료를 읽어보니까 음과 양의 결합이라고 해서 좋은 것 같은데 동시에 서로 상극하는 관계, 즉 서로를 공격하는 관계라고 나와서 좀 헷갈리더라고요. 아, 네네. 원수 같은 쌍인데 합쳐진다니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바로 그 지점이 천간합의 가장 큰 매력이에요. 그 모순 속에 핵심이 있거든요. 모순이요? 네. 천간합은 본질적으로 서로를 극하는, 그러니까 견제하고 통제하는 관계에 두 기운이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팽팽하게 맞서는 힘이 만나서 오히려 완전히 새로운 오행, 즉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현상이죠. 와, 그러니까 서로 밀어내는 자석에 다른 극을 억지로 붙였더니 네, 맞아요. 거기서 갑자기 전기가 발생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아주 적절한 비유예요. 음과 양의 만남이 새로운 생명을 낳는 것과 같은 이치랄까요? 그래서 천간합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생산입니다. 갈등과 대립이 파괴가 아니라 창조로 이어지는 아주 역동적인 과정인 거죠. 대립하는 힘이 만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한다. 정말 역설적이면서도 흥미로운데요. 자료에 나온 5가지 천간합, 이 창조의 공식들을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5가지의 대표적인 조합이 있습니다. 첫째는 갑목과 기토가 만나 토를 만드는 갑기합화토. 둘째는 을목과 경금이 만나 금을 만드는 을경합화금. 셋째는 병화와 신금이 만나 수를 만드는 병신합화수. 넷째는 정화와 임수가 만나 목을 만드는 정임합화목.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토와 계수가 만나 화를 만드는 무게합화가 있어요. 잠깐만요. 그냥 5개의 조합이 나열된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결과물이 토, 금, 수, 목, 화로 쭉 이어지네요. 이것도 뭔가 의미가 있어 보여요. 정합치 보셨어요. 이건 단순히 5개의 새로운 원소가 생긴다는 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어요. 아, 그런가요? 원래 오행은 목생화, 화생토처럼 순차적으로 다음 에너지를 낳는 상생의 흐름이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이 천간합은 그 기본 흐름에 더해서 시스템 전체의 균형을 잡아주는 보조축 역할을 해요. 보조축이요? 네, 자료에서 자전거 바퀴의 살에 비유한 게 바로 이 때문이죠. 바퀴살이 있어야 바퀴 전체가 튼튼하게 돌아가잖아요. 천간합이 바로 그런 조절장치인 셈이에요. 아하, 전체 시스템의 안정성을 더해주는 일종의 히든카드 같은 거군요. 근데 이게 왜 재물이나 명예와 바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게 아주 실용적인 부분인데요. 이 합의 관계를 뜯어보면 양의 기운을 가진 천간 입장에서 합을 하는 음의 천간은 항상 재성, 즉 내가 관리하고 취할 수 있는 재물을 의미해요. 아, 재물이요. 네, 반대로 음의 천간 입장에서 합을 하는 양의 천간은 관성, 즉 나를 통제하고 이끌어주는 명예나 직장을 상징하거든요. 명예나 직장. 그러니 내 사주에 이 천간합이 어떻게 짜여 있는지를 보면 내가 재물과 명예라는 사회적 성취를 만들어낼 잠재력이 있는지, 그 과정은 어떨지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이제부터 정말 재밌어지겠는데요. 자료를 보니까 이 5가지 합에 각각 별명이 붙어 있더라고요. 맞아요. 공통적으로는 부부의 합, 즉 부부관계에 비유하면서 각각 성격이 다른 5커플의 이야기처럼 설명하는 게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맞아요. 그 별명들이 각 합의 성격을 정말 잘 보여주죠. 이걸 이해하면 사주를 훨씬 입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 커플, 갑기합은 중정지업이라고 불려요. 중정지압, 가운데 중에 발을 정자를 쓰는군요. 굉장히 반듯하고 모범적인 커플 같은 느낌인데요. 정확해요.
이 합은 만물의 생장 기반이 되는 토, 즉 땅을 만들어내요. 모든 것의 기반을 다지는 합이기 때문에 신의와 정직,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중도를 상징하죠. 가장 안정적이고 믿음직한, 교과서적인 관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두 번째 커플, 을경합은 어떤가요? 인해지엽이라고 하던데 어질고 의렵다는 뜻이잖아요. 네. 을목은 부드러운 풀이나 새싹이고 경금은 아주 단단한 바위나 무쇠예요. 네네.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둘이 만나서 더 단단한 금으로 변하는데요. 이건 마치 연약해 보이는 존재가 강직한 원칙을 만나서 대의를 이루는 모습 같아요. 그래서 강직함과 순수함이 바탕이 되는 의리와 원칙을 목숨처럼 여기는 관계를 상징해요. 인해지압, 그러니까 의리를 중시하는 조합이라는 거군요. 자료를 보면 연약한 나무와 단단한 쇠의 만남이라고 비유하던데 이게 현실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혹시 원칙을 위해서라면 자기 희생도 감수하는 좀 고직식해 보일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의미하는 걸까요? 아주 예리한 해석이에요. 맞아요. 긍정적으로는 의리 있고 강직하지만 때로는 융통성이 부족하고 고지식하게 보일 수도 있는 거죠. 아, 한번 믿으면 끝까지 가지만 그 믿음이 깨졌을 땐 누구보다 차갑게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양면성을 가진 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세 번째 커플은 병신합. 이름이 위제지합이에요. 위험 있고 통제한다는 뜻이라니 이건 좀 더 긴장감이 느껴지는 이름인데요. 네, 그런 면이 있어요. 병화는 하늘의 태양이고 신금은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날카롭고 아름다운 보석이에요. 이 뜨거운 태양과 차가운 보석이 만나서 생명의 근원인 물을 만들어내죠. 불하고 금이 만나는데 물이 된다고요? 그렇죠. 왜 그럴까 싶잖아요. 비유하자면 태양의 강력한 열이 가장 단단한 금속마저 녹여 액체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강력한 화학작용을 상상하시면 쉬워요. 아하. 그래서 이 결합은 권위와 절제가 필요한 아주 이성적이고 전략적인 관계를 의미해요. 서로의 카리스마로 상대를 통제하고 이끄는 그런 파워 커플 같은 느낌이죠. 듣다 보니 정말 사람 관계의 다양한 모습이 보이네요. 특히 다음 두 커플은 설명이 아주 파격적이에요. 정임합은 음일지합이라고 하던데요. 이름부터가 심상치 않아요. 그렇죠. 이 합이 가장 해석이 풍부하고 드라마틱해요. 정화는 촛불처럼 은은한 불이고 임수는 강이나 바다 같은 거대한 물이에요. 어둠 속의 불꽃과 깊은 물의 만남. 와, 가장 원초적인 음양의 결합이죠. 그래서 이 합은 감성적이고 친밀한, 심지어 자료에서는 성적인 매력까지 내포한다고 설명해요. 5커플 중에 가장 본능에 충실하고 정이 많은 아주 뜨거운 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가장 독특한 이름, 무계합입니다. 무정지합, 정이 없는 합이라니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뭐 헤어진 커플인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이름 그대로 감정적인 교류보다는 목적이나 기능에 충실한 결합을 의미해요. 무토는 넓고 메마른 대지, 개수는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이나 시냇물이에요. 네. 자료에서 이걸 나이 많은 남성, 무토와 젊은 여성, 개수의 결합에 비유하기도 하죠. 정이 없는 합이라는 표현이 좀 차갑게 들리네요. 하지만 감정적인 교류가 없더라도 각자의 목적을 위해 완벽하게 기능하는 파트너십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최고의 효율을 내는 비즈니스 파트너처럼요. 이걸 꼭 부정적으로만 해석해야 할까요? 오히려 굉장히 이성적이고 생산적인 결합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바로 그거예요. 무정지합을 나쁘게만 볼 게 전혀 아니에요. 그래요? 감정 소모 없이 각자의 필요에 의해 서로에게 최고의 파트너가 되어주는 관계. 감정보다 현실적인 이해관계와 목표 달성이 우선시되는 아주 냉철하고 프로페셔널한 관계라고 볼 수 있죠. 현대사회에서는 오히려 가장 효율적인 관계일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들어보면 청간합이라는 게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긍정적인 작용 같은데요. 그럼 사주에 이런 합이 많을수록 좋은 사주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왠지 과유불급이라는 말처럼 너무 많으면 문제가 될 것 같기도 한데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심화 과정이죠. 합이 있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모든 관계가 해피엔딩은 아니잖아요. 합의 결과는 크게 3가지로 나뉘는데 그 자체로 좋고 나쁨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모든 건 내 사주 전체의 균형과 필요에 따라 판단해야 해요. 3가지 결과요. 하나씩 짚어주시죠. 첫 번째는 뭔가요?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합화예요. 말 그대로 합해서 완전히 다른 오행으로 변화하는 거죠.
변화하는 거예요. 네. 갑목과 기토가 만나서 각자의 성질을 잃고 완벽하게 토라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건 성공적인 화학 반응이죠. 물론 이 새롭게 만들어진 토가 내 사주에 꼭 필요한 성분일 때만 긍정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아, 그럴 때만. 만약 사주에 이미 토가 너무 많아서 문제인데 합파로 토가 더 생기면 그건 오히려 병이 되겠죠. 합파가 가장 이상적인 성공적인 결합의 모습이군요. 하지만 모든 관계가 그렇게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관계는 서로를 소모시키고 그냥 끝나버리기도 하는데 그런 경우도 여기에 해당되나요? 네, 그게 바로 두 번째 결과인 합거예요. 거는 사라진다는 뜻이죠. 사라진다. 네, 변화해서 새로운 걸 만드는 게 아니라 둘이 손잡고 그냥 무대에서 퇴장해버리는 거예요. 원래의 기능이 제거되는 거죠. 예를 들어 내 사주에 나를 괴롭히는 불필요한 기운이 있다고 해봐요. 그런데 운에서 그 기운과 합을 하는 글자가 들어와서 둘을 합거시켜버린다면 이건 내 인생의 문제거리가 사라지는 거니까 아주 좋은 작용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합반은 어떤가요? 반이라는 글자가 얽매인다는 뜻 같은데 이건 좀 답답한 상황일 것 같아요. 맞아요. 발목이 묶인다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합을 하려고는 하는데 주변 여건이 안 맞아서 새로운 존재로 변하지도 못하고 합화 실패. 그렇다고 깔끔하게 사라지지도 못하고 합거 실패. 그냥 둘이 서로의 발목만 잡고 옴짝달싹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아, 서로에게 묶여서 아무런 기능도 못하는 상태군요. 이건 확실히 안 좋은 거 아닌가요?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이건 역시 역으로 활용할 수 있죠. 역으로요? 만약 내 사주에 아주 폭력적이고 해로운 기운이 있는데 그 기운이 합반으로 묶여서 꼼짝 못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그건 마치 맹수를 우리에 가둬두는 것과 같으니 오히려 내게는 평화를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작용이 될 수 있는 거죠. 아, 결국 중요한 건 내 사주의 전체적인 그림에서 이 합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예요. 그렇군요. 결국 합의 결과가 좋고 나쁜지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봐야 하는 거네요. 그럼 이렇게 합을 방해하는 요소들도 있겠네요. 마치 잘 되어가던 커플 사이에 방해꾼이 나타나는 것처럼요. 물론이죠. 관계에 늘 변수가 있듯이 합에도 방해 환경이 있어요. 자료에 나온 대표적인 예가 그게 방해예요. 갑과 기가 합을 하려고 하는데 그 둘 사이에 갑목을 공격하는 경금이 끼어들어서 갑, 경, 기 순서로 놓이는 거죠. 아, 사이에. 네, 그럼 경금이 갑목을 공격하느라 기토와 합을 할 여유가 없어져요. 정말 중간에 회방꾼이 나타나는 셈이죠. 잠시만요. 쟁합과 투합이라니? 이건 말 그대로 사주 안에 삼각관계가 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게 실제로 그 사람의 인생에 연애 문제로 나타날 확률이 높다고 보나요? 아니면 그냥 에너지의 충돌을 상징하는 건가요? 이건 정말 흥미롭네요. 둘 다 맞아요. 실제로 이 구조가 사주에 있으면 이성 문제나 경쟁 구도에 자주 놓이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해요. 하나의 글자를 두고 여러 글자가 서로 차지하려고 다투는 거니까요. 네네. 자료의 예를 들면 하나의 기토를 두고 양쪽에서 갑목 두 개가 서로 차지하려고 경쟁하는 갑기갑 구조. 이걸 쟁합, 즉 다툴 쟁자를 써서 쟁탈전이라고 해요. 쟁탈전. 반대로 하나의 갑목을 두고 양쪽에서 기토 두 개가 경쟁하는 기갑기 구조는 투합, 질투할 투자를 써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관계라고 구분하죠. 와, 용어 자체에 이미 드라마가 다 들어있네요. 쟁탈전과 질투라니. 또 다른 방해 요소도 있나요? 원격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말 그대로 장거리 연애 같은 거예요. 장거리 연애요? 네, 합하려는 글자들이 사주 8글자 안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첫 번째 글자와 마지막 글자가 합을 하려고 하면 마음은 있는데 거리가 너무 멀어서 실질적인 관계 발전이 어려운 것과 같아요. 이걸 합의불합, 즉 합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인 합의 작용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표현해요. 지금까지는 천간, 즉 사주의 윗줄에 드러난 합에 대해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청취자분 자료에서 한 가지 더 흥미로웠던 점은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였어요. 네, 암합처럼 숨겨진 합도 있다고요. 마치 비밀 연애처럼요. 네, 맞아요. 합이 드러나는 형태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가장 명확하고 강력한 합은 명합이에요. 밝을 명자를 쓰는데 말씀하신 대로 천간의 두 글자가 모두 뚜렷하게 드러나 있는 모두가 아는 공식 커플 같은 거죠. 그럼 숨어 있는 경우는요? 하나는 천간에 드러나 있고 다른 하나는 지지, 즉 사주 아랫줄 글자 속에 지장간이라는 숨겨진 공간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반명합, 절반만 밝게 드러난 합이라고 해요. 반명합. 그리고 합이라는 두 글자 모두 천간에는 없고 지장간 속에만 몰래 숨어있는 합을 암합, 어두울 암자를 써서 남들 모르게 이루어지는 숨겨진 합이라고 부르죠. 명합, 반명합, 암합. 그럼 이 세 가지를 다 똑같은 비중으로 봐야 할까요? 아무래도 공식 커플인 명합이 가장 힘이 셀 것 같긴 한데요. 정확해요. 천간합은 기본적으로 천간에 드러난 글자들의 관계를 보는 게 핵심이에요. 아, 그래서 명합이 가장 중요하고 강력하죠. 반명합이나 암합은 일종의 잠재된 가능성으로 해석하는 게 좋아요. 잠재된 가능성이요. 네, 지금 당장은 수면 아래에 있지만 특정 운이 들어와서 지장간에 숨어있던 그 글자를 천간으로 탁 끌어올려주는 순간이 와요. 그때 비로소 그 숨겨진 관계가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합의 작용이 활성화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숨겨진 잠재력이 운이라는 스포트라이트를 만나서 현실이 되는 거군요.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네. 합이 그냥 서로 발목만 접는 것, 합반을 넘어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합화까지 가려면 지지의 그 변화를 지지해줄 튼튼한 뿌리가 반드시 필요해요. 뿔이요? 네. 예를 들어 갑기가 합해서 토로 변하려면 사주 아랫줄인 지지에 진술충미 같은 진짜 토의 기운이 튼튼하게 받쳐줘야 해요. 이런 현실적인 기반 없이는 합은 하되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말뿐인 관계가 되기 쉬워요. 그렇군요. 그래서 반명합이나 암합은 그 자체만으로 큰 의미를 두기보다는 어떤 운을 만났을 때 발현될 수 있는지를 보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하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총정리해 볼까요? 천간합이란 단순히 두 기운이 만나는 것을 넘어 서로 대립하고 부딪히는 관계를 통해 새로운 가치를 생산해내는 아주 역동적인 화학작용이었어요. 네. 그리고 합화, 합거, 합반이라는 세 가지 결과가 있는데 그 결과가 내게 약이 될지 독이 될지는 사주 전체의 균형 속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했죠. 맞아요. 합화가 된다고 무조건 좋은 것도 합반으로 묶인다고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었고요. 또 그 관계를 방해하는 삼각관계나 회방꾼 같은 요소들이 있다는 것도 정말 인간사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아서 흥미로웠습니다. 맞습니다. 이 모든 논의의 본질은 자료의 결론 부분에 잘 나와 있어요. 바로 음양의 결합이 생산을 만드는 순환의 조절작용이라는 것이죠. 청취자분이 사주에 이 천간합의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보이지 않던 나의 잠재력이나 노력이 어느 순간 가시적인 생산과 결과물로 드러날 수 있는 가능성의 씨앗을 품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어요. 그 잠재력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어떤 환경 조건이 필요한지 또 어떤 방해 요소를 조심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는 게 바로 천간합을 이해하는 핵심이겠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한번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셨으면 해요. 어떤 질문이죠? 지금 내 삶에서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두 가지 요소는 무엇일까? 예를 들면 안정적인 직장과 새로운 도전에 대한 열망, 혹은 냉철한 이성과 뜨거운 감성처럼요. 혹시 그 지긋지긋한 충돌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천간합처럼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를 생산해내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은 아닐까? 어쩌면 이 질문이 당신의 잠재력을 폭발시키는 새로운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